예,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어떤 그 공유 데이터를 그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할 때 생기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그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유 데이터라는 게 프로세스에서는 없죠. 사용자 프로세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운영 체제고, 그래서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어, 공유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접근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동시라는 표현이 약간 그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CPU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떤 공유 데이터를 여러 CPU에서 정확하게 동시에 접근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CPU가 여러 개 있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CPU가 하나 있는 환경을 다루는데, 거기서도 과연 동시 접근이라는 문제가 생기는가? 근데 전 시간에도 보셨지만 이거는 이제 동시 접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그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연산을 하고 저장하는 이런 단계를 그 어토믹하게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데이터를 읽어가서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CPU를 이제 다른 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려는 다른 친구한테 빼앗기면 그 친구가 또 이 데이터를 접근해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시 접근이라는 건 이 친구가 이거를 사용하는 도중에 CPU를 빼앗기고 다른 친구가 또 CPU를 가지고 이거를 접근하면 이 친구가 이 데이터를 온전히 다 사용하고 내어놓기 전에 다른 친구가 CPU를 얻어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CPU는 순차적으로 사용이 됐지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A가 사용 중인 도중에 B가 또 사용을 하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시 접근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그 고급 언어의 문장 하나가 CPU에서 원자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런 문장 하나가 기계어로는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x라는 변수를 CPU 내부로 읽어들이는 단계가 있고, 그거를 증가시키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x에다가 증가된 데이터를 반영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행되는 도중에 CPU가 다른 친구한테 넘어가서 이 X를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뭐 크리티컬 섹션 문제 이렇게 여기서 그 정의를 하고, 그래서 크리티컬 sek션이라는 거는 그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코드 부분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런 식의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든 간에 그 크리티컬 섹션, 즉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든지 아니면은 접근하지 않든지 뭐 이러한 코드의 연속이겠죠. 공유 데이터를 한 번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접근할 수도 있고,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리티컬 섹션과 아닌 부분의 연속으로 구성이 될 텐데,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동시 접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코드를 추가하고 빠져나올 때 어떤 코드를 추가해서 동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친구가 못 들어갔으면 이제는 내가 나왔으니까 들어가도 된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뭐 전 시간에 또 다른 말로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락을 걸어서 나 혼자만 들어가고 또 빠져나올 때는 락을 풀어서 다른 친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앞뒤에다가 파란색 어떤 코드를 붙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는 프로세스가 둘이 있습니다. 이 P0가 있고 그 다음에 P1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P0하고 P1 둘이서 크리티컬 섹션에 동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P0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밑줄 쳐진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P0 입장에선 여기 코드에 0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1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P1이라는 프로세스는 여기가 1이 써져 있고 0이 써져 있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입장에서 요거는 나를 나타내는 숫자고 이거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턴이라는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베리어블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싱크로나이제이션 베리어블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베리어블 자체는 중간에 그 끊기지 않는다는 약간 이런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거를 자체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다른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전에 이 턴이라는 거를 체크하게 되는데, 턴은 이번 턴이 누구 턴이냐, 누구 차례냐를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턴이 0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 내 차례라는 거고요. 턴이 1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차례가 아니고 상대방 차례구나,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전에 만약 지금이 내 차례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만약 턴이 0이면, 즉 내 차례면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턴이 0이 아니고, 즉 내 차례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계속 while문만 돌다가 본인 CPU 시간을 다 쓰고 반납을 하겠죠. 그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턴이 누구에 의해서 내 차례로 바뀌느냐, 상대방에 의해서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티컬 섹션을 다 쓰고 나갈 때 턴을 상대방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이 내 차례인지를 체크해서 내 차례가 아니면 계속 기다리고 내 차례가 되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공유 코드를 수행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차례를 상대방 차례로 바꾸어줘서 상대방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할까요? 일단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생기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턴을 둬서 내 차례냐 상대방 차례냐를 봐서 내 차례면 내가 들어가고 내 차례가 아니면 절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는 엄격하게 이 크리티컬 섹션을 번갈아 들어가도록 차례를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꼭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한번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면 이번엔 상대방 차례가 되고, 그럼 나는 다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언제까지 못 들어가느냐 하면 상대방이 한번 크리티컬 섹션을 갔다 나와서 차례를 내 차례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불합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크리티컬 섹션은 꼭 번갈아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나는 내 프로그램은 크리티컬 섹션에 대단히 자주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상대방은 자주 안 들어가요. 극단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코드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크리티컬 섹션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상대방이 내 차례로 바꿔주길 기다리는데, 상대방은 아예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 안 하면 내 차례가 영원히 안 돌아오겠죠. 즉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내가 여러 번 들어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예 들어갈 의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차례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다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이 만족해야 될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세 가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뭐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으로, 상호 배제 뭐 이렇게 불러보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알고리즘은 이 조건을 만족했어요. 동시에는 안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만 계속 들어가고 싶고 상대방은 들어갈 의향도 없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조건이 그래서 이제 걸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프로그레스가 안 된다. 프로그레스를 뭐 그냥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쓸데없이 뭐 번갈아 들어간다는 그런 규칙을 그 알고리즘이 한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세 번째는 이 바운디드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유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유한해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스타베이션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전에도 우리 스타베이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죠. 특정 프로세스면 그 영원히 자원을 못 쓰는 뭐 그런 문제였죠. CPU를 영원히 못 쓰거나, 여기서는 이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크리티컬 섹션에 특정 프로세스만 영원히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번하고는 다른 얘기죠. 두 번째는 그냥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뭐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없는데 원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진행을 시켜줘야겠다, 그 이야기고, 3번은 이제 여럿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경합의 상황에서 A, B, C가 있는데 A하고 B만 계속 번갈아서 들어가고 C는 계속 못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크리티컬 섹션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C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B도 또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A가 빠져나온 순간 B를 넣어주고, 또 B가 빠져나온 순간 A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하면서 C는 들어가고 싶은데 영원히 못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유한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알고리즘은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아예 진행을 못 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을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파란색 코드가 두 줄이 붙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코드는 기본적으로 C 언어를 바탕으로 약간의 뭐 수도 코드 형식으로 만든 그런 거라서, 뭐 기본적으로 C 언어를 뭐 이 수업에서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C 언어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한 설명은 뭐 꼭 이러한 코드보다는 조금 더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은 플래그를 둡니다. 깃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프로세스마다 각자 자신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 깃발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I라는 프로세스는 본인의 깃발을 먼저 들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중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혹시 상대방도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동시 접근이 안 되도록 막아야겠죠. 그래서 내 깃발을 먼저 딱 든 다음에 두 번째 하는 행동은, 여기는 이제 I하고 J 두 가지 종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프로세스가 자기 깃발을 들어서
나 지금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고 싶다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J, 즉 상대방의 깃발이 들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깃발이 들려 있으면 이 while문을 돌면서 그냥 크리티컬 섹션은 안 들어갑니다. 상대방도 깃발을 들었다는 거니까 상대방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한 거고, 의사 표현만 한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고 동시 접근을 막아야 되니까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방의 깃발이 내려지면 그러면 이제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깃발은 언제 내려지느냐? 누구든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올 때 자신의 깃발을 내리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깃발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CPU를 얻었을 때 while문을 돌다가 상대방 깃발이 내려진 걸 확인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나갈 때는 내 깃발을 내려서 상대방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문제 해결이 잘 될까요? 여기 뭐 다 적혀 있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는 여기도 해결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깃발을 든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죠. 혹시 다른 깃발이 들려 있는지. 그래서 들려 있으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는 이제 만족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없는데 진행이 안 되는, 아까 봤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단 깃발을 들었죠. 내 깃발을 든 다음에, 깃발을 들었다는 거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현만 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깃발이 들려 있다고 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깃발만 들고 아직 크리티컬 섹션에 미처 들어가지 않은 상태면 그걸 보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세스가 여기는 꼭 I하고 J 두 개만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내가 깃발을 들고 그런 다음에 깃발만 든 상태에서 아직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 그 상태에서 CPU를 빼앗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상대방이 CPU를 얻어서 그 친구도 깃발을 들겠죠.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하면 깃발을 들어온 다음에 상대방 깃발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깃발이 들려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모두 다 깃발만 들어놓고 아직 여기 while문을 돌기 전에 그때 CPU를 이제 빼앗겼다고 하면은 모두 다 깃발만 들고 눈치만 보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알고리즘은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 세 번째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피터슨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째 좀 감이 오시죠? 예,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알고리즘인데 동작을 안 할 리는 없겠죠. 예, 그럼 세 번째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두 개에서 사용했던 이 변수를 모두 사용합니다. 즉 깃발을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겠다는 의중을 본인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깃발을 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둘이 동시에 깃발을 들었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마냥 무서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동시에 깃발을 든 상황에서는 턴을 이용해서 네 차례냐 내 차례냐 요거를 정해준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턴이 있으니까 서로 번갈아 들어간다는 건데, 이 문제는 무조건 번갈아 들어간다는 규칙만 있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번갈아 들어간다는 게 아니었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번갈아 들어간다는 건데, 이 세 번째 알고리즘은 깃발을 든 경우에 한해서 턴을 둬가지고 네 차례 내 차례를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이게 대단히 심오하게 동작을 제대로 한다는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프로세스 I하고 J 이제 둘이서 이제 이 코드를 수행할 텐데, I의 입장에서 보는 코드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깃발을 들어서 나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한다, 의사 표현을 먼저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깃발을 아까 확인했었는데, 그 이전에 여기 코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턴을 상대방 턴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턴을 상대방 턴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뭘 체크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깃발을 들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번 차례가 상대방 차례인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기다리고, 상대방이 아예 깃발을 안 들었거나, 즉 상대방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상태거나, 또는 상대방이 깃발은 들었지만 턴이 차례가 이번이 내 차례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 쓰고 나올 때는 이제 내 깃발을 내려서 상대방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턴을 여기서 이제 깃발을 든 다음에 턴을 상대방 턴으로 바꿔주는 요 코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를 다 따져 보시면 이 I의 코드하고 프로세스 J의 코드가 있는데, 깃발만 든 상태에서 CPU가 J한테 넘어가서 그 J도 깃발을 들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턴을 상대방으로 바꾼 다음에 CPU를 빼앗겨서 상대방의 깃발을 드는 경우,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따져 보세요. 그러면은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즉 깃발이 들려 있고 상대방 턴이면 기다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플래그를 true로 하는 코드하고 턴을 상대방으로 바꾸는 이 코드의 순서를 바꾸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턴을 왜 상대방으로 바꿀까? 턴을 상대방으로 먼저 바꿔놓고 내가 깃발을 들어도 이 코드는 문제없이 동작을 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번 따져보세요.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뭐 왜 생기는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코드를 놓고 뭐 CPU를 중간중간에 문장 하나 실행하고 뺏기고 뭐 이런 경우를 따져보시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코드는 뭐 의미로 따지자면은 깃발과 또 턴을 이용하는 거지만, 이게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히 심오한 코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이렇게 파란색 코드들을 붙여서 해결을 했는데, 여기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즈 웨이팅 문제라는 건데, 동작은 제대로 하는데 비효율적인 게 문제가 됩니다. 뭐가 비효율적이냐? 만약에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갈 상황이면, 즉 while문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이 걸려가지고 while문을 계속 돌면서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갈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황에서 CPU를 가지고 있으면 while문만 계속 돌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플래그 J가 지금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이 J의 차례다, 그런 거를 만족하면 크리티컬 섹션에 I는 못 들어가면서
while문으로 체크를 할 텐데, 한 번 체크해서 while문을 못 빠져나갔는데 두 번 체크한다고 while문을 빠져나갈 수 있나요? 못 빠져나가죠. 근데 이 친구가 CPU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기껏 한다는 짓이 while문만 계속 돌겠죠. 그런다고 만족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 조건이 바뀌려면 I가 CPU를 놓고 J가 CPU를 잡아가지고 뭔가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가면서 I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이 실행이 돼야지만 I가 이 while문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이 CPU를 잡고 기계어를 계속 실행해봐야 while문을 도는 기계어밖에 실행을 못할 겁니다. 이게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죠. CPU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busy waiting이다. 기다리면서 계속 바쁘게 기다리기만 하고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한다. 이걸 뭐 다른 말로 또 스핀 락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도 한번 나올 텐데, 락이라는 건 이제 상대방이 락을 걸어놨으면 내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스핀이라는 건 뭐냐면 회전, while문을 돈다는 걸 이제 회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while문만 회전을 하면서 체크해봐야 여기를 못 빠져나올 텐데 계속 회전하면서 CPU를 쓰면서 낭비하는 그런 락이다. 그래서 이제 스핀 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뒤에 한 번 더 요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뒤에 해결책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해결책에 대한 궁금증은 여러분들이 좀 접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러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있으면 이 문제는 대단히 쉽게 풀린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가서 연산을 하고 저장하는 이런 거가 어토믹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읽어간 상태에서 CPU를 빼앗기고 다른 친구한테 CPU가 넘어가서 이거를 또 읽어갈 수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생기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코드가 생긴 거고,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어토믹하게 어떤 데이터를 읽어가서 변형을 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어토믹하게 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이상하게 번역을 하자면 원자적으로,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중간에 CPU를 빼앗기거나 뭐 쪼개질 수 없고 읽어가는 것과 데이터를 바꾸어서 저장하는 거를 한꺼번에 반드시 실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기계어로 연산으로 테스트 앤 셋이라는 게 지원이 되면, 그러면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는 대단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테스트 앤 셋이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되는 연산이 뭐냐, 이걸 설명드릴 텐데요. 이 테스트 앤 셋 A 해주면은 A라는 변수의 값을 읽어가고, 그리고 A라는 값을 참으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어토믹하게 한 번에 수행하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A의 값이 뭐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값을 먼저 읽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 값이 읽힌 값이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이 A의 값을 1로 세팅해주는 그 두 가지 일을
어토믹하게 수행하는 그런 그 인스트럭션이라는 거죠. 이게 지원이 되면 그러면은 앞에 이런 복잡한 코드가 필요 없고 한 줄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락을 걸고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올 때 락을 풀고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요거 해석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락이라는 거는 그 이진 변수입니다. 0 또는 1, true 또는 false의 값을 가지는 그런 변수이고, 락이 0이다, 락이 false다, 이 얘기는 아무도 락을 안 걸었다는 얘기죠.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락이 1이다, 그 얘기는 누군가가 락을 걸고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앤 셋 락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락이 0이었으면 테스트 앤 셋 연산을 한 결과 뭐가 읽힐까요? 원래 값이 읽힌다고 했으니까 0이 읽히죠. 그래서 0이 읽혔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으로 그냥 직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연산은 이 락의 값을 1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0인 거를 읽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 친구는 1로 세팅해 놓고 들어간 거죠. 즉 락을 걸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락을 풀어주는 거죠. 값을 읽어내는 것과 그 값을 1로 세팅하는 그 일을 동시에 쪼개지지 않고 어토믹하게 할 수 있으면 코드가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죠. 만약에 락이 1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락이 1이었으면 while문을 돌면서 락이 1이니까 1이 읽혔죠. 그러면 누군가가 쓰고 있구나, 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while문에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겠죠. 1이 읽혔는데 또 1을 세팅하죠, 스스로.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전히 이제 계속 1이 읽히니까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앤 셋은 한 번 하고 내려가야지 두 번째부터는 while문에 계속 걸리겠죠. 본인이 세팅을 했으니까. 그래서 0이 읽혔을 때 얼른 세팅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락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로 풀어주는 거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다 사용한 다른 친구가 락을 풀어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CPU를 얻었을 때 테스트 앤 셋 하고서 락을 걸면서 본인이 걸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연산 하나만 지원되면 이 문제는 대단히 쉽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전히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앞에처럼 직접 코드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추상적인 뭔가가 제공이 될 때 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그러한 그 도구를 가져다 써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세마포어. 대단히 낯선 그런 용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은 모니터.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세마포어는 일종의 추상 자료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수업을 들으셨으면 추상 자료형이 먼저 들으셨을 텐데요. 추상 자료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하고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는 그런 정의가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추상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정수 추상자료형이다 이러면 정수가 있죠. 뭐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런 정수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수에 대해서 정의된 연산, 덧셈이 있고 뭐 곱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이 정의되는 이것까지를 추상자료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게 실제 컴퓨터의 정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거는 이제 추상자료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수는 뭐 컴퓨터에서 몇 바이트로 표현이 되며 그 연산을 어떤 식으로 표시하며 이런 거는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수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정수 추상자료형의 정의도 알고 정수가 실제로 어떻게 컴퓨터에서 표현되는지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관심사항은 아닌데, 세마포도 일종의 추상자료형인데요. 여기 세마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이 추상자료형에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세마포가 어떤 오브젝트와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되는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세마포 변수 s가 있다. 그러면 이 변수 값은 정수로 정의가 됩니다. 오브젝트는 정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자료형에 대해서 정의되는 연산은 P 연산과 V 연산 이렇게 두 가지 연산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연산이 뭐냐? 옆에 써져 있죠. 써져 있는데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P 연산은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V 연산은 자원을 반납하는 과정,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 연산은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앞에 나왔던 그런 그 크리티컬 섹션 문제에서는 P 연산은 락을 거는 과정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V 연산은 락을 풀어주는 과정. 그러니까 락을 걸고 푸는 거는 자원의 획득 반납과 비교하자면은 더 스콥이 좁은 문제거든요. 자원을 획득하고 반납하는 게 더 넓은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 변수값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은 자원이 5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P 연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 연산을 프로세스 5개가 동시에 P 연산을 하면 5개였던 자원을 하나씩 가져다 쓰는 거고요. 그렇게 이미 다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누가 P 연산을 하면, 그러면 자원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자원의 여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P 연산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이서 뭐 자원을 가져가서 쓰다가 다 쓰고 반납을 할 때는 V 연산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자원 하나를 내어놓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에서는 이 세마포 변수값을 1로 줍니다. 1로 주면은 이거는 자원이 한 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을 때 P 연산을 하는 거는 락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1인 거를 누가 가져가 버리면은 더 이상 여분이 없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P 연산을 하려고 해도 여분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획득한 친구가 다 쓰고 나올 때 V 연산을 해주면 그 한 개 하나의 자원이 다시 반납이 돼서 다른 친구들이 쓸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요 연산의 그 정의를 보시면 P 연산에서는 이 S라는 자원을 카운팅하는 변수다 이렇게 쉽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S가 0 이하의 값이면 자원의 여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while문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고, 만약에 S가 양수였다. 자원의 여분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S를 1 감소시키고 여분이 있는 걸 얼른 낼름 획득을 하고 실제로 자원을 쓰는 코드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자원을 P 연산과 V 연산 사이에는 실제로 이 자원을 쓰는 코드가 있겠죠. 근데 그 자원이라는 게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자원이라서
동시에 접근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세마포라는 거를 써서 자원의 획득과 반납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S라는 값이 5라고 했으면 자원이 5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5개의 자원을 쓰는 코드는 이 P하고 V 사이에 있겠죠. 예, 그 사이에서 자원을 쓰는 거고 그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5개의 자원을 A라는 프로세스가 접근하고 있는데 B가 동시 접근을 했을 때 둘이 동시에 쓰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식의 공유 자원들을 카운팅하고 현재 남아있는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마포 변수라는 걸로 그거를 제어하고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은 P이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빠져나갈 때는 이제 V 연산을 해서 자원을 하나 내어 놓았다는 거를 이 세마포 변수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우리가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마포 추상 자료형을 이용해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나 뭐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문제의 경우에 만약 세마포 같은 추상 자료형이 지원이 되면 코딩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세마포 변수를 1로 초기화되는 그런 변수로 놓고 여기 뮤텍스라고 했는데 이제 뮤텍스는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준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뮤텍스 요거를 따온 거죠. 그래서 이 뮤텍스라는 세마포 변수를 1로 초기화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P 연산을 해주고 빠져나올 때 V 연산을 해주면 값이 1이었으니까 하나만 P 연산을 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V 연산을 해서 그 값을 1로 다시 복원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P 연산, V 연산 이런 세마포의 값의 변화 이런 거를 원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세마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거는 이제 이러한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 같은 걸 써서 또 세마포 자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세마포가 지원이 되면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러한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아까 나왔던 문제 있었죠. 비지 웨이팅 문제. 요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뮤텍스 값이 지금 0이었다. 그런데 P 연산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while 문을 계속 돌면서 P 연산을 못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크리티컬 섹션에 빠져나오면서 V 연산을 해서 이 값을 1로 복원시키기 전까지는 P 연산을 본인이 계속 해봐야 계속 0인 상태에서 while문만 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P 연산을 계속 하는 동안에 이 친구는 본인의 CPU 시간을 다 쓰면서 쓸데없이 while문만 도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비지 웨이팅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이 세마포 변수가 0이었으면 굳이 while문을 돌면서 계속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CPU를 가지고 계속 체크해봐야 계속 0이죠. 그래서 지금 세마포 변수가 0이다 이러면 나는 더 이상 CPU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CPU를 아예 그냥 반납하고 블럭드 상태에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이 세마포 V 연산을 해줄 때까지 CPU를 아예 안 얻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이러한 식의 비지 웨이팅 구현 말고 while문을 돌면서 CPU를 낭비하는 방법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의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세스의 상태도에서 이제 오래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할 때는 프로세스를 블럭드 시켰죠.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세마포를 변수값 하나 딸랑 줘서 그 변수값이 양수면 자원의 여유가 있고 0이면은 뭐 자원의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세마포를 일종의 구조체처럼 정의를 해서 값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 세마포를 갖다가 줄 세우는 그런 그 리스트 구조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마포 변수 여분이 없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이 세마포 변수 L이죠. 변수 L에 대해서 프로세스들을 블럭드, 잠재우고 여기다가 줄 세워서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지금 세마포를 쓰고 있는 친구가 V 연산을 통해서 반환을 하면 그때 이 친구 중에 잠들어 있는 하나를 맨 앞에 줄 서 있는 친구를 깨워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3장에서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여기 프로세스가 러닝 하다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디스크 IO를 할 때 블럭드 되면서 IO가 끝날 때까지 이 친구는 잠들어 있게 되고, 또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이제 지금 이야기한 어떤 세마포 같은 거죠. 뭐 공유 데이터를 다른 친구가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려야겠다. 그러면 CPU를 계속 쓰면서 비지 웨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 블럭드 되면서 여기 큐에다가 줄 세운 다음에 잠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만 해주면 되느냐 하면 나중에 공유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다 쓰고 나갈 때 여기 있는 친구 하나를 블럭에서 레디로 바꿔서 공유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비지 웨이팅은 우리가 아까 다른 말로 비지 웨이팅은 스핀 락이다 그렇게 했었죠. 락을 거는데 스핀 락이라는 거는 락을 걸고 계속 회전을 하면서 루프를 돌면서 락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 지금 여유가 자원의 여분이 없을 때 아예 그냥 블럭드 시켜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슬립 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슬립이라는 건 이제 락이 걸려 있을 때 슬립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마포를 구현하는 실제 다른 방법, 자원의 여분이 없을 때는 블럭드 시킨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실제 이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으로 세마포를 구현하는 코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P 연산, 즉 자원을 획득할 때는 이 세마포 변수 S가 지금은 이 뭡니까? 일종의 구조체 변수죠. 구조체 변수고 그 안에 value,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에 대해서 잠들게 하는 이러한 그 연결 리스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값이 s.value고 세마포 변수의 값이 있고 또 세마포 변수의 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여유가 없는 친구는 이 리스트에다가 줄 세워놓고 블럭드 시키고 이제 이런 게 이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코드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P 연산을 할 때 그 세마포 변수의 값을 일단 1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값이 양수였으면은 1 빼는 게 아니고 일단 1 빼고 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세마포 이 자원이 모두 다 사용 중이라서 0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1 뺀다는 거죠. 심지어 음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1 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음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미 누군가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밸류가 음수면 그러면 여분이 없구나. 그래서 그 세마포 변수점 리스트에다가 이 프로세스를 블럭 시키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잠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언제 깨어나느냐? 누군가가 부의 연산을 해서 자원을 내어놓을 때 깨어나야겠죠. 그래서 자원을 내어놓을 때는 그 세마포 변수에 있는 밸류를 1 증가시키고요. 밸류를 1 증가시키면 값이 양수가 되나요? 꼭 양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P 연산을 할 때 무조건 1 뺐거든요. 쓰고 싶은 친구는 무조건 1 빼고 받기 때문에 자원을 반납했더라도 이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자원을 반납했는데 이 값이 음수 0 이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누군가가 이 세마포를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 더했는데 이게 만약 양수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는 지금 이 세마포가 남아 돌아서 어느 누구도 쓰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1 증가시켰는데도 0 이하라는 거는 아까 1 빼고 그게 음수여가지고 누군가가 잠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0 이하인 상황에서는 그 세마포 변수의 리스트에서 하나를 깨워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깨워주는 아까 여기 줄 서 있던 친구 하나를 블럭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상식하고 좀 다르죠. 아까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에서의 이 S는 정말 이 여분의 자원 개수를 나타내요. S가. 그래서 0이면 모두 사용 중이구나. 양수면 여분이 있구나.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이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에서 이 세마포 변수의 value는 이게 양수인 거하고 0인 거하고 음수인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요거는 지금 여분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요게 이제 0 이하라는 거는 자원의 여분이 없어서 누군가가 잠들어 있다 이거를 표시하는 거고요. 요게 양수라는 거는 지금 자원이 남아 돌고 있다 단지 이걸 의미하는 거지 이제 뭐 현재 여분의 개수 이런 거를 세는 앞에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현을 했느냐 앞에처럼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다가 고민의 끝에 결국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 어떤 걸 쓰는 게 좋겠느냐 비즈 웨이팅을 하는 게 좋으냐 블럭 앤 웨이크업을 하는 게 좋으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블럭 앤 웨이크업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금 여분이 없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CPU를 계속 쓰면서 낭비를 하는 비즈 웨이팅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자원에 여분이 없을 때는 블럭드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분이 생겼을 때 웨이크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피곤하게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프로세스의 상태를 블럭드로 바꾸고 또 다시 나중에 레디로 웨이크업 시켜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버헤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길고 그러면은 블럭 시켰다가 웨이크업하고 이런 게 효과적일 텐데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그 빈번한 일이 아니고 그 길이 자체도 상당히 짧고 이렇다고 하면은 굳이 블럭 시켰다가 다시 웨이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합이 대단히 심할 때는 블럭 앤 웨이크업이 효과적이지만 거의 크리티컬 섹션을 그 경쟁하는 경우가 없고 이럴 때는 그냥 비지 웨이팅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긴 경우 블록 앤 웨이크업이 적당하고 매우 짧은 경우에 차라리 프로세스 상태를 바꾸는 것보다는 비지 웨이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보다는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길고 짧은 거보다는 이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냐 치열하지 않느냐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티컬 섹션 길이가 짧지만 뭐 누가 쓰고 있을 때 한번 비지 웨이팅을 들어가면은 계속 CPU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티컬 섹션 길이가 짧은 경우라는 건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하고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할 때는 블록 앤 웨이크업이 좋고 별로 뭐 쓰는 프로세스가 없어요. 한산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비지 웨이팅으로 해도 뭐 그게 크게 오버헤드는 없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블록 앤 웨이크업을 쓰는 게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마포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세마포의 값을 1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바이너리 세마포 아니고 뭐 더 큰 숫자로 하는 경우를 카운팅 세마포 이렇게 부릅니다. 자원의 개수를 세는 거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자원의 개수를 세서 여분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카운팅 세마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1인 경우는 보통 이제 동시 접근을 못하게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위한 용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봤던.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이너리 세마포다. 즉 락을 걸고 락을 푸는 이런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고 양쪽 다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나누어 보자면 상호 베타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용도면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자원의 개수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이면 0을 더 큰 정수값을 가질 수 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